주택시장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이 됐나요? 정부 자체의 말은 있어 투자의 계획을 미루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신 분들 그만큼 손해를 보고 반대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수익을 크게 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왜? 재개발 자체가 앞으로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부동산 오네요.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눕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시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의 전략을 많이들 이제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정말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부동산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이 이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고액이라서 이제 부동산 집값 많이 상승이 됐죠. 그만큼 투자 금액 자체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제 고액이라서 이제 투자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벼락거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벼락거지 되시지 않으려면 투자의 전략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이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이제 부동산 투자의 방향이 있고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년도 이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이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이것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 입지 정말 좋은 곳 이곳을 주목하셔라.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고액이라서 이제 투자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벼락거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벼락거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투자의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사지 말아라 이제 문정부 경고를 했고요. 이것을 무시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득을 봤다. 서울 아파트 1.5천억 원 이제 상승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 자체가 이제 집값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 투자를 안 하시고 이제 미루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도 있고 벼락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제 뉴스 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김현미 패닉바잉 안타까워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패닉바잉 2030 영끌 매수가 옳았다 이렇게 안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여권 주요 인사들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집 사지 말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말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자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영끌 투자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이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는 크게 이득을 봤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 이제 변창욱 국토부 장관이죠. 변창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이승호 청와대 이제 정책실장도
이달 1일 날 이제 주택시장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이 됐나요? 오히려 이제 반등이 돼서 정말 지가 상승 크게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아파트 가격 정말 크게 상승을 했고 그만큼 수익을 봤다라는 이게 보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의 말을 믿고서 투자의 계획을 미루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신 분들 그만큼 손해를 보고 반대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수익을 크게 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말 믿고 투자를 미룬 사람 그리고 집을 매도한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다. 이게 팩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의 집값은 더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 자체의 공급 자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자체도 이사 공급 대책이라든가 여러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공급 자체를 이제 획기적으로 서울 도심 안에 풀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급 자체만 부족하냐? 그것이 아니죠. 수요 자체가 그만큼 서울 안에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이제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수요 자체가 이제 경기도권이라든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그 수요 자체가 이제 빠지게 되면 이런 공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하지만 수요 자체가 넘쳐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서울 직장인분들도 많고 이제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서울로 이제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집값은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죠. 정말 11년 만에 이제 재당선이 돼서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 이제 공약 자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이제 소형 주택 자체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공약 자체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약 자체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소형 주택 재개발이 가능한 이제 소형 주택 크게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집값은 크게 우상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이런 지가 상승폭에 대한 수익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투자 전략. 바로 민간 정비 사업에 투자에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가능 지역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이것이다.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 집값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왜? 재개발 자체가 앞으로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부터 보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그만큼 이제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좀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규제 정책 자체가 이제 재건축에 쏠려 있습니다. 어떤 규제 정책에 쏠려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안전진단 강화 자체, 정말 이제 작년 6월 17일, 6.17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런 안전진단 자체가 강화가 됐습니다.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진단 자체도 이제 공공기관 자체가 이제 안전진단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진단 자체가 이제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그만큼 이익이 발생이 되면은 이익 자체를 이제 환수해 갑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년 실거주 요건, 집주인분들 자체가 2년을 실거주를 해야지 이런 이제 입주권 자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실거주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그다음에 여기 또 분양가 상한제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 재건축 정말 사업성 자체뿐만 아니라 투자하기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개발을 보겠습니다. 재개발을 보시게 되면 다른 이제 규제 정책 자체가 추가된 게 없습니다.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그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투자의 전략을 이제 세우실 수가 있다. 그만큼 재건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책에 몰려 있지만 재개발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개발 예정지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정말 이제 대형 브랜드 이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벼락거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가 상승폭에 올라타지 못하면 여전히 투자를 안 하면 여전히 벼락거지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발빠르게 세우셔서 이런 소액 투자 하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으면 입지가 좋은 곳을 이제 알아봐야겠죠. 입지가 좋은 곳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정말 좋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실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강변 주요 아파트들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주요 아파트들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가 자체가 20억에서 3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입니다. 대부분 개발이 됐거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파트들로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개발이 안 된 앞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앞으로 개발 가능성에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광진구 자양동 정말 입지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여러 이제 강남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같이 받아보면서 개발 압력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밀집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이쪽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지가 상승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지가 정말 크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벼락거지가 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벼락부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벼락부자가 되시겠고 아니야 나는 좀 더 지켜보겠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벼락거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셔서 모두들 벼락부자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본인의 이제 투자금 자체 이제 투자금에 맞게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러면 고액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바로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 소액으로는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정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로 이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본인이 직접 이제 투자도 하실 겸 이제 실거주까지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6월 1일 이전에 급매물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필 왜 6월 1일이냐? 바로 6월 1일 자체가 이제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이제 6월 1일 날 종합부동산세, 이제 종부세죠. 종부세 아니면은 재산세 자체가 이제 기준일 자체가 6월 1일 날 기준으로 내가 본인이 매물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과세가 이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6월 1일
일주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급매물, 이제 현 시세보다 당연히 이제 싸게 내놓겠죠. 그만큼 급매물이기 때문에 이런 급매물을 잡으셔서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구 자양도 정말 입지 자체가 좋고 이제 개발 압력 또한 높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도 이제 계속적으로 쭉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점하셔야지 이제 가장 싸게, 가장 저렴하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구 자양동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 개발 압력 또한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이렇게 소액으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때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